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 백은하입니다. 자,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입을 치를 때 표준 편차를 반영을 안 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 중에서 도대체 표준 편차가 뭔데 이 반영을 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여러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게 고등학교에서 표준 편차를 반영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나중에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 내가 이거에 맞춰서 나의 성향에 맞는 고등학교 선택에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려면 일단 우리가 표준 편차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라는 건 사실 수학의 용어고, 수학의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3학년 2학기 때도 배우지만 더 구체적으로 표준화까지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그때서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 표준 편차에 대한 거와 각 학교별, 그럼 내가 이 점수를 받았을 때 표준 편차 반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원래 이제 수학적인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기니까 일단 표준 편차는요, 삼포도예요. 삼포도라는 건 평균을 근처로, 얘가 이제 평균인데 우리 학교 애들이 평균을 근처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내 준 거를 삼포도라고 하고, 삼포도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사실 이제 표준 편차는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 주는 거냐면 분산의 양의 제곱분, 그래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지만 사실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말과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거의 의미,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평균을 근처로 많이 흩어져 있는 거. 그러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빵점 100점, 빵점 100점, 그럼 평균이 50점.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건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뜻. 50점, 60점, 40점, 50점, 60점, 40점.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뜻. 일단은 표준 편차의 정의는 삼포도. 평균 근처에 얘는 많이 몰려 있다라는 뜻이고 얘는 많이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을까? 표준 편차가 큰 학교가 많을까요? 당연히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가 학생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하며 학교 시험도 난이도가 좀 있고 그러면서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화성고나 세마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다 보니까 요 표준 편차가 너무 작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이런 상황까지, 심지어 소수점 때문에도 등급이 바뀌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학교가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가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너무 못하는 애, 잘하는 애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구나, 요 정도까지 먼저 알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작업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학교 학생도 점수가 80점, B 학교도 80점, C 학교도 80점. 지금 똑같이 80점을 받은 학생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학생들을 다 똑같이 80점이라고 그냥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학교들의 학교 평균들을 보니까 평균까지 다 똑같아. 그런데 표준 편차가 다른 학교들이야. 여기는 50점 근처에 많이 몰려있는 학교들이고요. 여기는 많이 흩어져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걸 표준화 시켜주는 그 식이 바로 뭐냐면 원래 내 점수에서 학교 평균을 빼서 얘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자, 표준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그러면 80점에서 50점을 빼요. 그리고 걔를 1로 나눠주면 얘는 30점이 되는 거예요. 표준화를 시켜줬을 때. 표준화라는 거는 A, B, C의 학교들을 내가 하나의 선상 위에 올려놓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80점에서 50점을 빼고 그럼 30점이죠. 그걸 2로 나누면 얘는 15점이 되는 거고, 자, 얘는 80점에서 50점을 빼면 30점이죠. 걔를 3으로 나누면 10점. 그러면 표준 편차를 감안해서 표준화를 시켜줬더니 와, 요 학생, A 학교에 속했던 80점을 받은 학생이 제일 잘하는 학생이네 라는 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1이니까 화성세마고처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무조건 이 학교 가는 게 유리하냐? 평균이 높아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같이 으쌰으쌰 열심히 하니까 이 평균 근처 80점 근처에 많이 몰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80점을 받은 거는 되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 학교보다 평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빼주면 20점인데 표준 편차가 1이니까 그래도 이 학교 애가 더 낫구나 라는 걸 평가. 근데 만약에 과고나 영재고나 이런 학교 아이들은 평균이 더 어때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균이 60점이라고 하면 이 학생이 80점 받기는 더 어렵겠죠. 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 학생은 한 몇 점 정도? 65점 정도를 받으면 5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오히려 이 학교를 가는 게 좀 더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20인데 자, 이 학교랑 이 학교를 봤을 때 평균도 똑같고 그 다음에 학교 이 학생들의 점수도 똑같아. 그런데 표준 편차가 달라서 얘가 더 괜찮은 학생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동탄 지역이니까 동탄 지역에 예를 들면 A 학교에 속하는 게 이제 화성세마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화성세마 고등학교에 가는 게 항상 다 유리하냐? 내가 잘해야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는 특징이 학생들이 막 나만 잘해야지라는 이런 막 독고다이로 막 혼자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보다는 조별학습을 다 같이 열심히 수행평가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7명이 한 조를 해주면 그 7명 아이들이 야 너는 PPT 만들어 나는 주제 이거 자료 모을게 야 내가 발표할게 이런 식으로 서로 이게 합의가 되게 잘 돼요. 왜?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평균은 당연히 더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럼 나는 더 잘하는데도 우리 학교 애들이 다 같이 높아져. 그러면서 표준 편차는 1로 간다라는 것은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나 혼자만 특출나게 막 잘해봤자 우리 학교 애들이 막 다 못하면 표준 편차가 더 커지니까 그건 좀 문제가 돼요. 나누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인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제 병점 고등학교나 뭐 이런 고등학교들. 약간 포지션이 살짝 애매한 반송고나 뭐 이렇게 동네에 있는 좀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들. 그럼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학교에서 되게 점수가 높아. 그런데 이 학교 애들이 전체적으로 표준 편차가 한 2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애들보다는 내 경쟁력에서 조금 밀릴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의 좀 단점 아닌 단점은 자 7명이서 조별학습을 하면 참여도가 한 2~3명 정도? 그럼 이 2~3명이서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더 힘들겠죠. 그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진 게 바로 C학교, 외곽에 있는 학교. 외곽에 있는 학교, 외곽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갔다가 뭐 원서를 썼는데 떨어져서 간 경우에는 좀 예외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성적도 너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그냥 가기 쉬운 내신이 쉬운 학교. 내신이 쉬운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얘네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쉽게 내도 못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못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어렵게 내고 싶어도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점수가 너무 낮아지니까. 그래서 쉽게 냈는데도 평균이 이 정도. 그러면 내가 100점을 맞았다고 하면 되게 유리하죠. 내가 100점을 맞았으면 이거를 빼주면 50이니까 여기 50 나누기 3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얘는 한 20까지는 아니더라도 10 몇 가지는 바라볼 수가 있는 그 정도구나. 그런데 내가 점수가 이렇게 완전히 퍼펙트하게 100점이 나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일단 여기는 조별학습이 7명이서 조별학습을 하면요. 참여도는 거의 1명이나 2명. 거의 참여를 안 해요. 막 카톡을 애들이 막 열심히 보내서 야 우리 이번 주 조별학습에서 수행평가 점수 들어가는데 너가 PPT 카톡 답변도 안 해. 일식. 그러면 하는 애만 내가 이 학교의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간 친구들만 해야 할 일이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면 수행평가에 막 나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수행평가에 막 에너지를 다 쏟아. 그런데 조만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있으니까 나는 내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조별학습도 내가 다 해야 되고 거기다 또 잘해야 되니까 또 완성도 더 높이려면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야 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도 되게 중요하고 성적을 못 받으면 뭐 수행평가 아무리 잘해도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뜻을 가지고 이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히 자기의 성향이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도 그런 거를 선생님이 영상에서 찍은 적이 있었는데 내가 합의하면서 다 같이 열심히 하면서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3년 동안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이 학교는 또 장점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시보다는 오히려 정시를 좀 노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학생,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학교는 좀 애매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럼 왜 꼭 도안이면 뭐를 선택을 하는지. 이 학교가 애매한 게 아니라 장점을 생각한다면 얘네들의 장점과 얘네들의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는 좀 너무 이제 독고다이 혼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주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아이들이 야 나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놀러 가야지, 야 나 수행평가 안 해, 아싸 이번 주는 수행평가 주니까 나는 그냥 막 맨날 놀아야지,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혼자서 꿋꿋하게 자기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 멘탈이 엄청 강한 학생. 그리고 오히려 또 이쪽 가갖고 이제 평균 이하가 되면 이제 멘탈이 엄청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때 막 계속 탑이었고, 이번에는 중학교에서 내신은 이제 표준 편차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중학교 내신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그냥 80점, 80점, 80점. 그러니까 내가 저 멀리에서 우리 학교 시험이 너무 쉬운 학교에서 올백을 맞은 학생은 200점 만점에 200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이 A 고등학교를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내가 목표가 나는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전교 탑이었고 전과목 다 100점을 받았으니까 난 이 학교 가도 잘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이제 이 학교를 갔는데, 이제 막상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 나의 성적이 갑자기 9등급, 8등급. 실제 8, 9등급인 학생들이 자기가 이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고등학교를 온 애는 없어요. 하지만 8, 9등급은 이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정신적 충격.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는 이제 3년을 그렇게 열심히 으쌰으쌰 하다 보면 정시 점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멘탈이 흔들려서 난 모든 걸 포기하리라, 나 전학이나 갈까? 이런 친구들 다시 전학 가도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나의 성향을 잘 생각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중학교 때 내신이 표준 편차를 감안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점수만 보고 와 나 이거 100점이야 그럼 나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난 전교 탑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이제 반면에 예전에 셈하고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 실속 있는 아이들, 표준 편차 다 반영해갖고 192, 195 막 요 정도 되는 애들이었으니까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됐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상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딱 열어보니까 정말 잘하는 상위 50%는 정말 실속 있게 열심히 한 친구들, 하위 50% 애들은 그냥 학교 시험이 쉬워서 내신 잘 나와서 점수만 잘 나왔던 친구들. 이럴 경우에 이제 딱 두 패로 50대 50으로 나눠지면 이게 표준 편차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의 장점이 사라진다는 거죠. 어차피 경쟁은 상위 50% 애들하고 해야 되니까 내 점수가 학교 시험도 어려울 테고 점수가 잘 나오지도 않을 건데,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라고 해서 왔는데 표준 편차가 큰 거야. 뭐 못하는 애들이 막 섞여 있는데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그게 확 이제 드러나니까, 그러면 이 학교의 또 장점은 어떡하지? 그래, 장점은 다시 열심히 해서 내가 수능까지 바라봐야지, 으쌰으쌰 열심히. 그리고 조별학습을 하면서 얻을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좋은 학생들한테 내가 받을 정보도 많고, 친구 툭 치는 애한테 수학 하나 물어봐도 다 알려주고. 근데 여기는 이제 수학 전교에 한두 명만 이게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또 단점은 뭐냐면 학교 시험이 너무 쉽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해서 선생님들이 한 평균 80점 정도를 맞춰야지 라고 했는데, 체감 난이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막 100점이 전교에 막 수두룩, 그러면은 이 친구들 100점이 너무 수두룩하면 정말 실력이 있어서 100점 맞은 학생하고, 찍어서 그냥 아니면 시험이 너무 쉬워서 이렇게 나온 친구들하고 1등급에서 한 3, 4등급까지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변별하냐? 또 수행평가.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상당히 힘든 게,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대로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무슨 뭐 활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한 고2 정도 되면 나는 이제 수시냐 정시냐 하면서 또 다시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수시를 버릴 수는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돼서 학생들의 부담은 점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표준 편차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거,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때 있어서 나의 성향에 잘 맞는 학교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가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어디 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은 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고1 때 첫 중간고사 점수가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중간고사에서 혹시 만족하지 못한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내가 왜 이 고등학교를 갔을까라고 후회가 되는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선택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든지 독하게 열심히 할 각오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표준편차와 요걸 수학적인 부분과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수학의 백신 백은하였습니다.